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 바로 마음입니다. 어젯밤에도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셨나요?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장 힘든 것, 그것은 바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젊을 땐 바쁘게 달리느라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면 작은 일에도 쉽게 불안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상하곤 하지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당신의 남은 인생이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구원할 겁니다. 조선의 위대한 사상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어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4가지 핵심 주제는 이렇습니다. 첫째, 욕심을 줄이는 법. 둘째, 화를 다스리는 법. 셋째, 말을 절제하는 법. 넷째, 고요 속에서 힘을 얻는 법. 이 4가지만 제대로 익히셔도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평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런 지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중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의 깨달음.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에 더 쉽게 무너집니다. 걱정이 깊어 잠을 못 이루고 분노가 쌓여 관계가 멀어지고 외로움이 깊어 삶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고.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잠깐,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나이에 뭔 마음 다스리기야? 이미 늦었어.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약용이 알려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욕심을 줄여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샘물과 같아. 더 파면 탁해진다. 만족할 줄 알아야 맑게 흐른다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가지려는 마음보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새 집, 새 차가 없어도 오늘 걷는 발걸음이 가볍다면 그것이 행복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더 많은 재산을 남겨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사려고 스트레스 받고 계시죠. 이런 욕심이 마음의 평정을 깨뜨립니다. 정약용은 욕심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부터 감사해 보세요. 둘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정말 필요한지 하루 정도 생각해 본 다음 구매 결정을 하세요. 충동 구매가 줄어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늘어납니다.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웃집 재산이 더 많다고, 친구가 더 좋은 차를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이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목표는 필요해요. 하지만 그 목표가 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릴 만큼 과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 화를 다스려라. 분노는 칼날과 같아 먼저 쥔자의 손을 상하게 한다. 이것이 정약용이 분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노년에 가족과 자주 다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손자가 버릇없다고 화를 내는 분들 말이에요. 그러나 화를 낼수록 먼저 상처 입는 건
내 마음입니다. 화를 낼 순간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을 내일도 하고 싶을까? 대부분은 오늘 밤만 지나면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화내는 일의 90%는 일주일 후에는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화 때문에 소중한 관계가 상처를 받고 회복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하지요. 정약용이 제시한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세요. 심호흡을 3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말하세요. 둘째, 화의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정말로 상대방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 때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셋째, 화를 표현하더라도 건설적으로 하세요.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이럴 때 속상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를 참기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으면 오히려 몸과 마음에 독이 됩니다. 적절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지혜 말을 절제하라. 입은 재앙의 문, 혀는 화의 도끼이다. 정약용의 이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말이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자식에게 걱정된다는 말보다 고맙다, 수고 많다는 말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말 한마디가 멀어지게도 가까워지게도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과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거나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말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정약용이 제시한 말의 절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도 잠시 멈추고 정말 필요한 말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둘째, 칭찬의 말을 늘리세요. 비판이나 지적보다는 격려와 인정의 말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셋째, 경청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상대방의 말을 듣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 도움이 되는 말, 사랑이 담긴 말은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다만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말,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 불필요한 말을 줄이자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지혜를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 4번째 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4번째 지혜 고요 속에 힘이 있다. 정약용은 매일 일정한 시간을 고요히 앉아 마음을 살피는데 썼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명상이지요. 우리도 하루 10분 텔레비전을 끄고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그 짧은 고요가 하루를 단단히 잡아줍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이것저것 할 일을 만들어서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냥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진정한 지혜가 생깁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고요함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간 조용히 앉아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든 저녁 잠들기 전이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앉아 있거나 꽃과 나무를 바라보는 시간을 만드세요. 자연 속에서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셋째, 독서나 글쓰기 같은 정적인 활동을 하세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는 시간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요함이라고 해서 무기력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판단력이 좋아지고 인간관계도 부드러워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4가지 지혜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실천 방법 정리.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10분 감사일기 쓰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간단히 적어보는 겁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잠시 멈춰 보기를 연습해 보세요. 화가 날 때 3번 심호흡하고 진짜 화낼 일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만족을 배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무엇인가 사고 싶을 때 하루 정도 기다려보고 정말 필요한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스스로에게 선물해 보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마음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1달 정도 지나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2달 정도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알아차릴 거예요. 3달 정도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자, 늙음에도 늙지 않는다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은 마음을 가진 분들은 바로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지닌 분들입니다. 마무리와 격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나이 들어가는 이 시간을 더 지혜롭고 더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화를 다스리고 말을 절제하고 고요함 속에서 힘을 얻는 것. 이 4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지금까지의 경험과 오늘 배운 지혜를 합치면 정말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 감사일기 1줄, 내일 아침 조용한 시간 10분. 이런 작은 것부터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 편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중한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